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입속 모든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미보치과 공유수 원장입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치아 관리나 그리고 치아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상황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어려운 어떤 그런 상식이나 어려운 내용들, 뭐 그런 내용들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평소에 늘 질문하시고 저한테 늘 또 물어보시는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계절별로나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그 시점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 참 이야기하기가 힘들고 불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과잉 진료에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해요. 과잉 진료라는 게 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래도 정직한 진료, 정당한 진료, 또 여러분들이 꼭 진료를 꼭 받아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체크도 하고, 그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진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연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때마다 저도 굉장히 이제 답하기가 힘든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이 내용들을 또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진단이나 그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환자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최대한 아파서 오는데 치료도 잘 해드리지만 진단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잘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느냐, 그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았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진료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치과마다 진단 비용이 다른 것은 결국은 진단이 달라지는 문제들도 있고요. 또 그 진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 그리고 재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의사의 임상 경험이나 진료 철학, 사용되는 장비라든지 진단, 치료 계획이 그래서 달라지기 때문에 비용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잉 진료라는 것은 실제로 하지 않아도 되는 치료를 무리하게 권유하는 경우를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무슨 과잉 진료를 받았냐, 또 아니면은 어떻게 하지 않았던 진료를 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는 그 부분들을 최소한 그렇지 않고 내가 진짜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진료를 잘 받았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예방 진료를 잘 받아서 내가 더 큰 치료로 가지 않았던,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도록 해준 치과가 고맙다, 이런 형태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핵심 마인드에 있는데 진료의 주도권은 바로 환자한테 있음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당연히 치료는 원장님이 그리고 치과에서 하지만 결국 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고 어떤 진료를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부분에서 설명도 들으시고 알고 단계별로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난번에도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것, 만에 하나 내가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든지 보철을 해야 된다든지 치아를 빼야 된다든지 그런 큰 진료가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께서 꼭 진료를 두세 군데 한번 받아보시라는 걸 특별히 추천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각 치과마다 진단이 다를 수가 있고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진료받는 금액이나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군데를 믿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가 잘 설명을 듣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다른 곳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나한테 맞는 진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진료에 대해서 어떤지를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원장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어차피 최선은 다하는 진료를 하지만 진료의 결과들도 또 원하지 않는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또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하고 관리를 해도 몸 상태 관리를, 예를 들어서 당이 있다든지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지 관리를 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최소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또 보철을 하게 되면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그 치과를 방문하셔서 진료를 정상적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서 보철을 해서 나는 그걸로 치과 끝, 그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더 시작입니다. 결국은 임플란트나 모든 게 염증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3개월, 6개월 단위로 해서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게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관리를 해드리면서 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정을 하고 관리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았을 때 몇 년간 지나서 갑자기 나타나서 염증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사이에 계속 불편했어요, 이런 상황이 발견이 되게 되면 결국은 치아 자체는 벌써 망가져 있고 문제가 생겨져 있어 오시게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요. 자, 오늘 본격적인 말씀들을 드리자면,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결국은 진료는 첫 번 상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진료를 어떻게 하고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장님들의 진단, 치료의 계획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단 계획이 치료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그래도 믿을 만한 치과에 두세 군데 정도는 다녀보셔서 가셔서 실질적으로 견적도 뽑아보시고 진단도 정확하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그래도 실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도 이제 결국은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은 AI를 통한 진료의 도움, 그러니까 진단을 하기 위한 AI의 도움들을 이제는 받기 시작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치과 진료에도 많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치과에서는 다음 주쯤이나 다다음 주쯤 한번 더 상세하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이 AI를 진료에 활용을 하는, 그런 도움을 받는 그런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할 때에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의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때에 이 AI라는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하면, 결국은 이 AI가 나오기까지 정말로 많은 데이터들, 치료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진이라든지 기록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참고를 하고 자료를 모아서, 이거는 충치가 맞아, 이거는 치아를 어느 정도 이 정도 같으면 발치를 해야 돼,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정도 같으면 뭐 치료를 어디까지 해야 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원장님이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기 자료를 일부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환자분들한테 상담을 끝내고 나면 어디가 중치가 있고 어디가 뿌리에 염증이 있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들을 했을 때 마지막으로 진단에 관련돼 있는 리스트들을 뽑아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진료를 하면 이런 진료를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금액은 얼마나 들고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뽑아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딴 치과에 가셔도 좋고 그걸 갖다가 참고를 잘 하셔가지고 또 다른 치과에 가시더라도 이렇게 진단이 나왔는데 나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치과, 믿을 수 있는 치과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또 그리고 믿고 갈 수 있는 치과를 고르시고 과잉 진료가 되지 않고 내 몸에 꼭 맞는 치과 그렇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될 정도로 완전히 나빠졌는데 그거를 쓸 때까지 쓰세요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염증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무조건 빼지 말고 쓰세요 한다고 그건 다 100% 맞는 게 아닙니다. 발치를 해야 될 시점에 발치를 해야 되고 발치를 하지 않아야 될 때는 치료를 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오래 쓰세요. 무조건 아파서 뺄 때까지 사용하세요. 이거는 말이 되질 않습니다. 상황상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을 오늘 잠깐 드렸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체크리스트 1, 2 당위성했는데요. 이 치료가 꼭 필요한 이유 단순히 의사 한 사람이 권해서 예를 들어서 한 군데 갔는데 그 진단을 보고 다른 의사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발치는 하지 않고 일단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판단이 될 수도 있고 계속 쓸 수 있어요 하는 진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에 어떤 것들이 맞을지에 대한 걸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원장님들하고 상담을 하셔서 결정을 잘 하시는 게 좋겠죠. 단순히 그 의사가 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치료의 원인 당위성에 대해서 주치의 설명이 그렇게 주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 방법 위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나 대안이 없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특정 치료만을 강요하는 것은 피할 강요라는 부분을 표현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혹시나 내 치아를 더 이상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2군데 이상 3군데 갔더니 다 발치를 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발치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한 군데는 발치를 하라 그러는데 결국은 2군데는 갔더니 아예 아니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지켜보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강요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진단을 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 이 경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발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그러면 나는 어떤 다른 곳에서도 한번 살려보자 그랬든지 아니면 지켜보자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러면 이런 경우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거 이상 진행하면 이거는 발치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러면 잇몸 치료를 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라든지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하고 환자분들하고 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 상태에 맞춰서 여러 상황들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는데도 고가의 치료가 강요하는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고가의 치료라는 거는 결국은 뿌리에 염증이 없는데 아니면은 뭐 어떤 이유에선가 뭔가 과잉 진료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특히 이런 경우에는 통증이나 불편함 없는데 그러면 다른 치과에 가서 받아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경치료를 해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밑에 뼈가 다 녹았는데도 안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외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판단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자 본인이 느끼고 보이는 특별한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고가의 치료, 자꾸 이제 오늘은 고가의 치료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우리가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치아를 발치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더 늦춰서 잘못된 진료가 오랫동안 갔을 경우에 진료가 더 커지는 문제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치료 기간과 예상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치료 전에 진료 비용이나 치료 옵션, 진행 기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치과 그리고 그게 환자의 당연 권리고 그렇지 않고 만족이 안 되어지면
충분히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 시간이 다 지나고 또 설명이 내가 충분히 했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제가 최대한 쉽게 또 잘 한다고 하지만 말이 많고 여러 가지 진행을 쭉 하다 보면 환자분들은 결국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도 보여드리고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 되면 환자분들은 또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또 설명 자체가 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설명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요구를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자,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나의 선택권은 보장되나요? 임플란트, 크라운 등 비급여 항목은 비용이 높잖아요. 그래서 항목 진행 따라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요즘 일반적인 그 임플란트에서 지대주라든지 또 그 치아라든지 또 그리고 환경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충분히 상담을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치료 후에도 정기적인 관리와 점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실제로 이제 보통 많이 권하는 게, 치과가 그래도 동네에서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저 치과는 잘해, 그래도 믿을만해, 그 100%는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인 여러분들 주위에 소문들이 잘 나져 있는 치과들이 제일 사실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소문이 날라 그러면 최소한 5년, 10년 이상은 그곳에서 꾸준하게 진료를 하면서 주위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치과라야 됩니다. 무조건 금액이 저렴하다고 어디를 다니고 하시다가 결론적으로는 장기적인 점검이나 정기적인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치아를 선택해서 내 치아를 오랫동안 지켜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최소 2-3곳의 치과에서 비교 상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저는 그렇게 권합니다. 아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진료를 받으시다 금액들도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 하고 오실 때도 꼭 진료를 2-3군데 믿을 만한데 받아보시고 저한테 오시고, 저한테 오셔서도 저한테 다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저도 정확한 진단을 해드리고 제가 정당하게 받을 만큼 받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잘 판단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는데 또 지인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갔을 때 안 하면 어떠냐,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진료는 내 몸을 평생 맡기고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눈치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돈을 사용하는 거고 내가 고생하는 거, 내가 수고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할 때에 내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는 거지, 그런 체면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일수록 더 신경을 쓰겠지만 또 필요한 대로 요구를 할 게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단 내가 듣고 싶은 말, 무조건 싸다, 안 뽑아도 된다, 그거에 대한 병원 쇼핑은 피하는 걸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과잉 진료 없는 좋은 치과 고르는 법, 뭐 이렇게 표현들 했고요. 무조건 직접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게 됩니다. 인터넷이나 광고나 과장된 광고 이런 걸 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 여러 뭐 광고, 특히 SNS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치과들, 광고를 하고 있는 그 위에 뜨는 그런 치과들, 그런 경우에는 전부 금액을 주고 또 대리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신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싸다고 보다는 명확하게 설명을 듣는 것,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 이유 없이 강요하는 경우는 피할 것,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깜짝 퀴즈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유영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소식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짧은 시간이라 말씀을 다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진재근 국장님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은혜로 하루 감사합니다. 유지 점장님 참 오랜만입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하셨는데 건강하게 사업 잘 하시고요. 김명 목사님 유튜브로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강영미 실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예, 궁금한 주제 오늘 잘 풀어봤습니다. 과잉진료를 피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관리를 잘해서 치과 관리 없기, 후기를 잘 찾아보고 그러기, 이유 없는 강요가 있는지 판단하기, 상담 내용을 의심 없이 따르기. 잘 들으셨으면 아시죠? 정답은 4번입니다. 상담 내용 충분히 잘 들으시고 거기에서 본인이 잘 판단하시고 또 그냥 일반적인 싸다 어떻다 해서의 어떤 의료 쇼핑이 아니라 정말로 믿을 만한 치과들을 두세 군데 방문하셔서 실질적으로 진단을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과 의자에 누우면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 혹시 과잉진료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이제 당황하지 말고 당당하게 물어봐 하나의 치료 꼭 필요한가요? 정확한 이유를 물어봐 당위성 체크 둘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다양한 선택지를 확인해 셋 안 아픈데 비싼 치료 강요하면 거르기 넷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투명하게 설명들어 다섯 비급여 항목 내 선택권이 보장되는지 꼼꼼히 여섯 치료 후 사후 관리와 정기 점검 시스템 챙겨봐 무조건 싼 곳보다는 설명이 명확한 치과가 최고야 현명한 질문 7개로 과잉진료 완벽 예방 조기 치료와 정기 검진으로 평생 건강한 미소 지어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 미보치과 유튜브에 생방송으로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치아로 전하는 사랑에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그리고 필요한 구강용품들은 치산몰의 네이버에 있습니다. 치아를 사랑하는 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